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월 1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항상 챙기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챙겨드릴게요. 3107님, 제이비가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시 땡 하면 라디오를 크게 틀어요. 저는 농업인인데요. 주민 17명이 강제로 시선 집중을 듣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비닐하우스 900평이 있는데 네. 거기서 라디오를 틀어놨거든요. 아주 크게 스피커 4대로. 스피커까지 설치하셨어요. 아이고, 네,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선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들이 몸살을 할 것 같다. 그 전에 주민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환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주민분들이요, 뭐 일하면서 피로함도 좀 그러니까 달랠 수 있고 좋은 거겠죠. 식물들이 좀 그럴 거. 식물도 소음이 민감하다고 하던데. 우리는 소음이 아니죠. 영양분이니까 쑥쑥 잘 크겠죠. 아무래도 식물이 시사를 알겠습니까? 제이비가 자부하시잖아요. 감미로운 목소리. 그건 맞아요. 하하하, 네. 알려주세요. 3107님. 작물의 상태를.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Everything New님은 서울 출장 중에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듣습니다. 아침부터 종배 형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인님은 오늘도 야간하고 시선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요. 삼겹살집 24시간 합니다. 삼겹살집을 24시간 한다고요? 네, 특이하죠. 아침에 삼겹살 드시러 찾는 분이 계시나? 아침부터 고기 구워 먹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네, 있다는 얘기는 저도 전해 듣긴 했는데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갖고 아침에 손님이 좀 얼마나 몰리니 이것도 궁금하네요. 손님이 없다고 지금 올려주고 근데 있잖아요. 아침에 있으니까 24시간 운영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제이비가 한번 가셔야겠다. 손님이 너무 없다고 올리셔가지고요. 네. 이인님 어디서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이비 방송 끝나고 가서 좀 구워 여기 먹게. 철야 근무한 다음에 피로를 덜기 위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 수도 있죠. 네. 제이비 가시라고요. 어디신데요? 어딘데요? 이인님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이비 간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눈치채시고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이 제이비가 시선 집중을 진행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작은 이벤트 아주 소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비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막 자기 홍보하고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민망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작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제이비에게 궁금한 점을 5글자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제이비가 5글자로 대답을 할 겁니다. 커뮤니티에 우리 제작진이 올려갖고 이미 올린 거 제가 좀 몇 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먼저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대답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데요? 더마카 예뻐?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 대답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질문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이비 지금 관련한 여기서 질문이기 하려고. 때문에. 여기서 하려고.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네. 자,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지금. 기다려보세요. 네.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거 5글자로 남겨주시면 제이비가 5글자로 답을 할 건데요. 5글자 질문 어떻게 보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아까했잖아요. 더마카 예뻐. 됐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MBC 좋아? 답해보세요. MBC 좋아? 그거 말고 더마카 예뻐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건 안 물어볼 거예요. 말하면 죽어. 자유부인님이 이미 답해 주셨어요. 네. 아주 예뻐요. 네,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100번 양보란? 그거는 연장 방송에서. 하도 이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게 질문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유산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제이비의 시선집중 5주년도 축하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기간도 챙기는 이벤트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축하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회고록 내용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놓고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장의 이런 해명은 자신이 회고록에서 밝혔던 바로 그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부분을 수정한 걸까요? 아닐까요? 수정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다만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이 또 한 번 다시 반복이 됐는데 오늘자 한국일보와 김진표 전 의장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음모론 관련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치 수준이 그 정도라는데 깜짝 놀랐다.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거가 있는데요. 기자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이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출생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최상병 정국으로 정부를 탄핵해 쓰러뜨리는 게 명백한 야당과 왜 협조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규정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단순 추정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발언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논란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2부에 인터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른바 이태원 참사 음모론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어서 메모를 했다라는 박홍근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현 의원이죠. 박홍근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2부에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이 국회를 일방적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인데요.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왜 방통위가 떠오르셨습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놓고 숱한 논란이 벌어진 끝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발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논란의 핵심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야당 추천 위원들은 아예 배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으로만 운영함으로써 기구의 성격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비판과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말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에 대한 법적 규정 어디에도 합의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 운영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국회엔 합의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의 일방 독주는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왜 국회의 편법 운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최소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논리의 일관성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이 그렇게 따진다면 야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독주하고 있으니까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른바 일방 독주를 문제 삼을 때의 논거는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국회가 이런 관례에 기초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게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야당이 방통위의 일방 독주를 문제 삼는 논거는 위법입니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만 여당은 그것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일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엽기토끼님이 국회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례보다 법이죠.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링님은 여야 합의를 얘기하면서 방통위에는 여야 위원 없이 그냥 진행하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네. 이번 주 국회 꽤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하는 운영위를 시작으로 해서요.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는 일정을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 대립이 그게 다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2비가 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결국은 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방송사법 표결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시간 문제인 거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뭐 더 점검하고 진단하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용산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응하는 논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른바 그 골프 모임 단톡방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산 인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운영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정수석까지 뭐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두 곳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나선 바가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꾼 뒤에 그곳에 3m 높이의 동상을 세우고 대구 대표도서관 일대를 박정희 공원으로 이름 지은 다음에 6m의 동상을 세운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여기서 이 계획을 밝히면서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상 높이를 6m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6m로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밝힌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6m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이수신 장군이 6.2m입니다. 광화문의 이수신 장군 동상 크기가 6.2m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 동상보다 커서 되겠냐? 그래서 6m로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래서 6m군요.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것 역시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논리라면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리송한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높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 박정희 동상이 이순신 동상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순신 장군은 백작간두의 조선을 구해낸 데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한국을 구해낸 거니까 공적의 양이 저울에 올려질 수 있다. 어떤 게 더 크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냈으니까 이순신 장군과 그럼 동급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더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성 높이도 이순신 장군 동상과 똑같은 6.2m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동급입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요. 열거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건 뭐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건 동상과 조형물의 크기가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의미죠, 의미. 동상과 조형물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 특히 동상과 조형물을 꼭 그곳에 세워야만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동상과 조형물 건립을 통해서 고취하고자 하는 정신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 거겠고요. 그 의미는 동상 건립의 주체, 구체적으로 정치인, 정치 세력의 역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입니다. 짚을 건 바로 이건데요. 자, 지금 서울과 대구를 막론하고 보수 정치인, 보수 정치권이 동상 또는 조형물 건립에 골몰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그게 단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그 자체, 산업화를 이끈 리더십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립 사업을 통해서 그 자긍심과 리더십에 자신의 존재감을 결부시킴으로써 차기 대권의 밑도를 깔려고 하는 걸 중시해야 될까요?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프레님이 서울시, 대구시 그럴 돈으로 민생 좀 살피세요 라고 좀 보내주셨고요. 1793님, 아니 시장님들 세금 쓸 곳이 잘 안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9877님, 제발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마십시오. 네, 광장은 뻥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등이 다음 달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논의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 자, 우선 비교적 단순한 점부터 짚죠. 노동자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말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는 꿈도 못 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여가가 있는 주말은 남의 얘기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가 있는 주말이 보장된다. 일단 이 점이 소박하게 다가가고요. 근데 좀 비교적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말 노동이. 다만 방법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이 바뀌면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할 현상이 있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하는 방안 추진해 온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바꿔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제를 폐지하는 정책인데요. 이에 맞서 노동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아예 개정하자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이 매달 2번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아예 기초단체장의 이런 권한을 없고 의무 휴업일을 법으로 못 박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놓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선 그렇다고 뭐 그 의무 휴업일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지질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산수당 팍팍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임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계산기 이제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요. 아무튼 노동자들의 휴식권, 여가를 누릴 권리,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법안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지켜볼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촌철님들은 과연 실현이 되겠냐? 벌써부터 약간 회의적인 댓글을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인수님,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빈센트님은 그런데 돈을 실제로 주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고, 홀로 여름님, 농업인 주말수당도 그러면 챙겨주시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3186님, 가정이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라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그리고 현실화가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통과는 시킬 수 있죠. 의석 분포로 봐서. 근데
현실화가 될 거냐. 공포가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기서 막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5주년 이벤트로 저희가 5 질문 받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8058님. 시간 다 됐어요. 면도 언제 해? 5글자 답. 네, 가끔 바리깡으로. 넘었어요. 5글자. 못한다. 네, 마무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